안녕하세요. 미래함께 공부하고 요리함께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N수생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N수생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저도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로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고3 때 다른 친구들 다 같이 할 때보다 내 친구는 대학교 앞에서 삼겹살에 소주 까는데 나는 문제집을 까고 있어야 될 때 그 슬픈 심정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수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다시 하겠다고 사실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해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대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같은 것들을 이제 N수 친구들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수생의 마음가짐하고 제가 세 가지를 써뒀거든요. N수생, 내가 재수를 했든 삼수를 했든 사수를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천역 때 혹은 그 이전에 어떤 몇 등급이 나왔고 내가 어떤 결과를 냈고 어디를 넣었다가 떨어졌고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작년에 공부할 때 여기까지는 했는데 어떤 것들을 몇 회독 했는데 기출 몇 개년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것들 전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싹 다 리셋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재수든 삼수든 그동안 해왔던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수험생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떤 마인드셋으로 N수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냐면 나 노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특히 국어 과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저번 수능 때 그리고 그 이전의 수능 때 국어를 잘 못 봤어. 그렇다는 건 사실 국어라는 게 뭘 물어봅니까? 어떤 특정 개념이라든지 문제풀이 방식이라든지 접근법이라든지 사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너 글 제대로 읽을 수 있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선택지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굉장히 근본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 했던 대로 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뭘 풀어왔고 얼마나 많이 풀어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셔야지 제대로 된 읽기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고득점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N수생인 거 몇 년 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험생이시고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N수 친구한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커리 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본격적으로 내가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들 전에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이전에 수험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N수라고 N이 붙는 거잖아요. 내가 고3 생활을 해봤든 아니면 재수를 해봤든 삼수를 해봤든 그 이전에 수험 생활이 있으셨으니까 N수생이라는 이름이 붙으셨을 텐데, 이전 수험 생활이 어땠는지를 다 리뷰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리뷰라는 건 공부를 뭘 했는지도 리뷰를 하셔야 되고요. 생활적인 측면도 다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왔고 계획을 수립했고 어떻게 실행했고 이런 것들을 싹 다 리뷰를 해보시면서 뭘 구분하시면 되냐? 첫 번째, 생활 측면에서 혹은 공부 측면에서 나에게 유효했다 혹은 내가 이걸 잘했다 라는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주셔야 될 거는 내가 이런 것들을 못했다, 이런 것들이 후회된다, 이거 할 걸 혹은 이러지 말 걸 등등 후회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혹은 공부의 측면에서도. 그것들을 구분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문제집 풀길 잘했어 혹은 이 파트를 하길 잘했어, 여기 힘을 써보길 잘했어, 이런 것들 지킨 거는 잘했어 라는 것들은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 데는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했어야 했는 데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작년이랑 뭔가 세팅값이 바뀌어야지 잘 될 것 아닙니까? 성공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아는 게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꼭 먼저 하시고 다음 수험 생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인 찾기예요. 내가 행동을 하는 그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동인 이차 행동의 원인, 요인. 그걸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N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물론 이게 비자발적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어요. 네. 근데 웬만한 친구들은 사실 N수라는 것 자체가 큰 용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재수학원 갈 때 차용증 쓰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네가 대학? 약간 이런 바이브셨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적을 올려보겠으며 내가 학원비 어떻게 갚겠으며 이것들을 차용증을 쓰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나도 실패하면은 뭐였다? 나 그냥 빚만
나는 백수였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도 진짜 빡세게 하겠다. 나 무조건 나 진짜 죽을 힘을 다하겠다 하고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긴 했으나 중간중간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그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용기를 내서 N수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끝까지 끌고 가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의지를 다지고 이거 말고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그 동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동인이 긍정동인에 움직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부정동인에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긍정동인에 움직이는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멘탈이. 왜? 내가 여기를 목표로 하고 내가 이게 꿈이고 내가 이런 것들 꼭 이뤄내고 싶고 내가 여기까지는 꼭 가야겠고 이런 것들이 잘 있고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되신다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긍정동인으로 시작했던 친구들이 그 긍정동인이 약간 모호해지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꼭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내가 밝게 긍정적이게 진짜 열심히 해야지 불태워야지 열혈로서 열심히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동인으로서 움직이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그랬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부정적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정원이라는 인간이.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재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인서울 4년제였습니다. 인서울 4년제. 인서울 4년제였는데 막상 내가 인서울 4년제가 목표야 라고 써서 내기는 조금 약간 가오떨어진다 할까?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써서 냈던 학교가 건국대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학교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건국대학교 이제 그 선배라고 해야 되나? 물론 저는 전대를 나왔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 인생 선배? 언니? 네. 그 학생 홍보대사 하시는 그 분께서 너무 예쁘게 차려입고 되게 까리한 거야. 네. 그래서 머릿속에 되게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로 써서 냈어. 근데 그걸 그 목표를 보신 담임선생님께서 오나 그 목표가 높은 건 좋아. 근데 그 현실적인 필요도 있어. 인서울 4년제 어떠니? 라고 하셨어요. 네. 물론 내 마음속의 목표는 인서울 4년제였어. 근데 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열이 받는 꼴이 받는 거야. 네. 근데 그래서 선생님 저 연구대는 가야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저것보단 잘해야지. 내가 쟤는 이겨야지. 이런 부정동인이어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완수를 할 수 있는 그 요인만 생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인들을 설정해 두시고 그때마다 내가 긍정동인 힘들다. 그러면은 부정동인도 챙겨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등감 때문에 잘 됐다. 뭐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나의 동인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험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시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먼저.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와 관련해서 국어 공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바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방법론입니다. N수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 거야. 내가 기출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 나 실무도 돌려봤어? 나 이것도 해봤어? 개념 공부도 해봤어? 그러니까 뭐부터 자꾸 시작하려고 하냐면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다른 어떤 어려운 거 내가 그 전까지 작년에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외부어라든지 외부 지문이라든지 외부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먼저 손을 뻗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은 N수인 거 그전에 했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셋하시고 나 그냥 수험생이고 나 고3이다. 나 처음 수험생활 생각해본다. 라는 노베이스의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실무 안 풀어가지고 성적 안 나오나요? 혹은 기출 안 풀어가지고 성적 안 나오나요? 안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시면 나 그냥 풀던 쪼대로 푸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크게 성적 오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풀던 쪼를 버리고 내가 독서는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다음에 문학은 시는 어떻게 읽을 거고 고전 시간은 어떻게 읽을 거고 소설은 어떻게 읽고 고전 소설은 어떻게 읽을 거고 수필은 어떻게 읽겠다라는 그 방법론 있죠. 그걸 다시 세팅 값을 바꿔주고 제대로 된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국어 문제를 실패한 거는 문제를 덜 풀어서도 그리고 내가 뭘 안 해서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 챙기는 거 사실 방법론이 다른 과목에서 말하는 그 기초 그리고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 세팅값을 바꿔주는 게 첫 번째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온, 독해기초, 그리고 문학 개념 아예 방법론 자체를 먼저 아시고 방학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읽는 방법 자체를 다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N수 친구들이 그래서 그 장점이 고3 친구들에 비해서 다 장점이 명확하잖아요. 시간이 많아.
남들에 비해서, 학교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근데 문제는 내가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자꾸 근본적인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세팅이니까, 생각이니까 꼭 바꾸셔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방법론을 했으면, 정립을 했으면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읽어야겠다라고 특정 강사, 그 정원 이렇게 읽으면서 연습을 했어. 알게 됐어. 아, 이렇게 읽는구나라고 알면 뭐합니까? 내가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할 수 있게 체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법론 체화하는 거를 기출 분석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저 작년에 기출 다 봤는데요? 이런 친구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기출을 다시 풀라는 거는 정답을 골라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정답을 왜? 기억이 날 거야. 몇 번이나 돌렸다면은 내가 이 문제가 이게 몇 번이 정답이고 기억이 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더 기억나요. 왜? 나 그거 많이 봤으니까 고치느라. 근데 정답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 분석은 내가 선택지 근거를 제대로 해설에서 요구하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바대로 골라냈는지, 선택지 근거를 메모하고 그걸 해설지와 비교해보는 과정까지 진짜 기출로 딱 국꾸려가지고 맹탕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제대로 마친 수험생들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N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제대로 분석된 케이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 체화하면서 기출 분석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가 필수. 네, 그래서 고온 시리즈 그리고 캐리온 시리즈가 필수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있는 뭐 약점 보완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6평 이후, 그 다음에 9평 이후에 판단하셔서 추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N수라 하더라도 얘네가 메인입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절대 기초, 기본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 N수 쓸모없어. 그냥 수험생 다 똑같아요. 노베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 마무리가 됐고, 일종의 응원이랄까요? 네. 응원이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경험주의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경험이면 다 의미가 있다. 어떤 경험이든 실패든 뭐든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 분명 있어. 이런 것들을 안 겪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인생일 거야 라는 경험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공부 중에서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다? 그런 공부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수험 입시를 위한, 대학 입시, 수험 생활을 위한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N수잖아요. 말 그대로 용기를 낸 사람이거든요. 내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현재 쾌락을 포기한 사람인 거고요. 내가 한번 실패해봤는데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용기를 낸 사람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거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자부를 조금 가지시면서 공부를 좀 끌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힘든 일 정말 많으실 테고, 그리고 울 일도 정말 많을 테고, 그리고 머리 쥐어뜨고 막 탈모 걸리고 변비 걸리고 별일 다 생길 거예요. 수험생을 하는 동안 행복해질 일은 없을 겁니다.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계속 불행하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그 불행한 거 단타로 끝내시고, 그리고 내가 고생한 것만큼 혹은 고생한 것 이상으로 그 결과값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그 이상은 하지 맙시다. 딱 1년 안에 끝내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25학년도 수능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잘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힘드신 거나 그런 것들 있으실 때도 이제 Q&A 게시판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니까,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N수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지 않도록 바로 단타로 우리 2025학년도 수능 때까지 딱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